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기존 4개 구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1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돼 3중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시단위를 토어제로 묶은 건 처음입니다. 6.27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고 풍선 효과까지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모두 전세를 낀 갭 투자 완전히 막힙니다. 계약 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있으면 1년 동안 주택 구입도 제한됩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으로 늘고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은 내일부터, 토허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얼마까지 나올지 첫 관문은 담보인정비율 LTV입니다.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지금은 규제 지역은 40% 4억, 비규제 지역은 70% 7억까지는 담보 한도가 나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규제 지역이 된 만큼 이제 일괄 40%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동시 지정에 따라 상가 등 비주택도 LTV 40%입니다. 40%까지 담보가치를 인정받아도 실제 대출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6.27 대책부터 수도권은 주담대 상환이 6억 원으로 묶였는데 이번에 더 조입니다. 집값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그대로지만 15억 원 초과 시 4억 원, 25억 원 초과 시 2억 원까지입니다. 다만 생애 최초 대출이나 디딤돌, 보금자리 등 정책 대출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 안 됩니다. 규제 지역이어도 LTV 70% 이내에서 대출이 됩니다. 고가주택을 타겟으로 한 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유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에 처음 적용됩니다. 연소득의 40%까지만 전세대출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단 전세대출 원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이자 상환액만 따집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전세대출 금리 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면 소득의 40%, 2천만 원까지 전세대출 이자 상환에 쓸 수 있고 이걸 환산하면 보증금 약 5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강화는 내일부터, 전세대출 DSR 규제는 29일부터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일단 내년으로 미뤘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이란 개편 방향성을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 6.27 규제 이후 넉 달 사이 서울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데다 마포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규제 소식에 계약을 앞당기려는 문의가 잇따릅니다. 취득세 얼마로 변경될지. 대출 한도 6억 원이 유지되는 이런 15억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까 매수자들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뒤늦게 임박해서 알고 좀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몇 분 있었습니다. 그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 규제 확대를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들도 분주하긴 마찬가지. 토허제가 시행되는 오는 20일부터는 세입자가 있어 즉시 입주가 안 되는 매물은 팔기도 사기도 어렵게 됩니다. 전세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는 매도를 못하게 되니까 그 전이라도 빨리 매도하려고 미리 땡겨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지금 전세 소개 아니면 실거주. 집을 사기 위해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더 막막합니다. 1년 이내에 뭔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 2, 3억을 1년 안에 더 추가로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 혼란 속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물량이 더 줄고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신축 아파트.
규제 시행 첫날인 어제 국민평형이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주 전보다 7천만 원 올랐습니다. 호가는 1억 넘게 뛰었고 부동산엔 손님이 늘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실장님들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다 나갔어요. 지금 방금 다 나갔어요. 계속 분위기가 와요. 아침, 저녁, 밤에도 오고. 산업단지 조성과 GTS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데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 이전에는 사실 거의 문의가 없었어요. 파시려는 분이 사실 그동안 더 많았는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지금은 매수 문의가 더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반면 동탄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단지는 거래 문의가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21년 가격보다도 더 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사시는 분들도 이 주변 분들도 다들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침체됐던 거래가 더 위축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노도강 금강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역들까지 거래량이 급감하는 형태로 그냥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형태로 당연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초강력 규제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동탄 신도시입니다. 11호 대책 직후인 지난달 이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가 16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한 달 전보다 40% 넘게 오른 신고가 거래였습니다. 기존 거래하던 가격보다 확실히 1억 이상은 지금 확실히 올랐고요. 매매가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비규제 지역인 경기 구리도 최근 한 달 새 거래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오히려 갭투자 물건을 찾지 실거주 매물은 인기가 없어요. 11호 대책 직후 약 3주간 경기도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직전 3주보다 22%가량 증가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12곳, 규제 지역의 거래가 76%가량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가 73% 가장 많이 늘었고 화성과 구리도 각각 60%, 40%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국토부 장관이 화성과 구리 풍선 효과를 언급하며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수요가 더 몰릴 거란 예측까지 나옵니다. 이와 함께 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완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초와 송파, 성동과 용산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규제가 계속 나올 것 같고 아마 뭐 자금에 대한 옥죄기는 계속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아니면 사지 못한다라는 이 불안감들이 매수를 좀 앞당기는 부분들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주택 매수 심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규제 효과 역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자, 지금 뭐 대책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거래량 자체는 급감을 했습니다. 대책이 나온 직후인 지난달 16일부터 또 이번 달 1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전 한 달과 비교했을 때 77% 넘게 줄었습니다. 네. 11호 대책의 이른바 3중 규제로 수요 자체를 억누른 영향일 텐데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묶으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서 실거주자가 아니면 매매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던 강남 3구와 또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영등포구가 93%, 또 광진구가 90%로 거래량이 급감했는데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인 수준입니다. 규제 시행 전에는 거래가 활발했던 경기도 성남 분당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86% 넘게 줄었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는 줄어든 것 같은데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네, 이미 11호 대책 이전에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던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는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네. 송파구는 거래 감소율이 3% 정도도 되지 않았고 서초구는 7%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세로 토허 지역으로 묶인 강북 지역 거래량이 80%씩 줄어든 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똘똘한 한 채를 노리고 또 이른바 현금 부자들이 진입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영향은 덜 받은 거로 보입니다. 당첨되면 현금 20억 원이 필요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청약에도 최근에 5만 명이 몰리면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비규제 지역에서 보면 매매량이 늘었다. 이거는 풍선 효과라고 봐야 합니까? 네. 11호 대책 직후에 약 3주 동안 경기도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직전 3주보다 22% 늘었습니다. 네. 수원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가 73%로 가장 많이 늘었고요. 화성과 구리 증가율도 60% 또 40% 수준입니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거래하던 가격보다 확실히 1억 이상은 지금 확실히 올랐고요. 매매가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오히려 개표자 물건을 찾지 실거주 매물은 인기가 없어요. 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화성과 구리를 이제 찝어서 풍선 효과를 언급을 하고 또 규제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규제가 확대되기 전에 이 지역의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풍선 효과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이 잡힌 겁니까? 규제 지역의 집값이 완전히 잠재워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11호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요.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번 주에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성동과 용산, 서초, 송파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직전 주보다는 높게 나타난 건데요. 부동산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규제가 계속 나올 것 같고 아마 자금에 대한 옥죄기는 계속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아니면 사지 못한다라는 이 불안감들이 매수를 좀 앞당기는 부분들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지금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 이런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된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거 공급 말고는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도 주택 공급을 더 빨리, 더 많이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기조 자체는 분명합니다. 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공급 점검 회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구윤철 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 공급 촉진 관계 장관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수요가 많이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에다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 될 텐데요. 서울에는 땅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공급 방안으로는 유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인데요. 서울의 남은 그린벨트는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 수준인데 여기서 어디를 얼만큼 늘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수적일 텐데요. 어제 김윤덕 장관이랑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기는 했는데 첫 만남인 만큼 별다른 성과나 합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거 지금 동결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에다가 현실화율, 즉 시세 반영 비율을 곱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네. 이 현실화율이 지금은 69% 수준인데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2026년 시세 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동결되더라도 시장 변동은 산정 시 반영되므로 시세가 상승했다면 공시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2023년 이후로 4년째 동결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고 그때 발표한 대로라면은 내년에는 80% 선까지 올라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인 2023년에 이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고 네. 그 수준을 현재 4년째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왜 동결을 했는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면 공시가격 현실화 이거 하지 않기로 하는 건지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린다라는 기존 계획 자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현실화율을 유지한 건 보유세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현실화율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산출이 되는데요. 지금 현실화율을 유지를 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30%에서 50% 수준까지 오를 거로 보입니다. 최종 공시 가격은 내년 4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